자, 오늘은 청년부 두 번째 순서로 함께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인사 같이 한번 드릴까요?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두 분 모셨는데 그 두 분이 우리 청년부의 정신적 지주라고 한다면 오늘 모실 이 두 분은 바로 우리 청년부의 실질적 에이스 두 분이 아닐까. 실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회장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그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청년부 늙은 청년부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늙지 않았는데 왜 늙은 청년부에?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을 저희가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민이라고 하고요. 26살이고 지금 이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청년부 할 때 우리 두 분 모셨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그랬더니 그걸 보신 성도님들이 가장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두 분 언제부터 사귀었냐고. 교제하기 사귀는 시작했냐고. 게 맞냐? 언제부터였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되게 잘 어울린다고. 인정. 그래서 제가 좀 꽤 됐습니다. 둘이 사귄지. 제가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농담이고요. 대답을 했다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해를 많이 만드셨네요.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그래서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지금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희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죠. 아, 그렇습니까? 둘이 뭐 교제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한 이게 것 앞에 같은데. 설명드렸듯이 회장님들 모신 거예요. 이제 회장님들.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년부가 좀 나이 어린 미취업 청년들이랑 취업하신 형님 청년들이 따로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20대 청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20대 미취업 청년들과 취업하신 어르신 청년들을 좀 나누자 해서 정현자매는 어르신 청년들의 회장 세 분 회장님 중에 네. 한 분이시고 맞아요. 경민이는 젊은 청년의 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특별편으로 오늘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아무 관계도 아니고요. 그럼 오늘 먼저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라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아무래도 인사하는 자리니까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장점을 자기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뭐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한다라고 그런 설교도 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편으로 보면 또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것도 자신이니까 우리 자신의 장점만 세 가지 정도 해주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현자님? 저는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인사한다 하면은 저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인사를 그냥 드리면은 반갑게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환하게 웃으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긍정적인 편이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약간 여유 있게 느리게 좀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젊다 아직 젊다. 그거 정말 부럽습니다. 청년의 큰 장점이죠. 회장님들 세 중에 가지? 최연소 회장님이니까. 네. 맞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젊고 와 정말 좋습니다. 반갑다는. 자, 우리 다음에 소개 좀 해주시죠. 장점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제가 봐도 좀 착하고요. 일단 자기 입으로 착하다고. 좋습니다. 오케이. 어떤 면에서 좀 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좀 배려를 좀 잘하고 생각을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경민 형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자기는 친한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랑만 친해진다고. 친구들 중에 나쁜 친구가 없다고 하는. 인류상종이라고 네. 다 착하다. 방송이라고 너무 자, 두 번째. 오케이. 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어... 경청을 잘하고 네. 리액션도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 리액션 좋습니까? 네. 오늘 그럼 같이 방송하면서 리액션 좋게 해주실 거죠? 근데 열심히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게 있는데 그 따봉을 좀 아 있어요. 왕따봉. 네, 맞아요. 따봉입니다. 정말 잘 들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좀 잘 먹어요. 그래서 그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걸로는 남들한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이걸로 좀 이쁨도 받고. 네. 맞아요. 잘 청년부에서 먹으면 맞죠. 항상 안 남기고 다 잘 먹어요. 우리 경민 형제 잘 먹으면 이쁨 받는데 내가 잘 먹으면 좀 미움 받는 것 같아요. 전선생님 많이 안 드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고기만 먹이고 본인만 많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근데 항상 같이 밥을 먹으면 끝까지 먹는 사람이 우리 경민이랑 맞아요. 저예요. 뿌듯하죠. 둘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삶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우리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경민 형제님은 또 취준생 아닙니까? 열심히 또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연 삶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니면 여가 시간 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경민 형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교회도 못 나오고 있어서 평소에 그게 좀 아쉽고요. 일반 생활할 때도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그런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제 채용 시장에서 요즘에 TO가 점점 이 시국 때문에 더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형제 어느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지 시청하시는 가족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공교통을 전공해서 그쪽 계열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시장이 좀 가라앉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항공 쪽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축소되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시험 일자들이 계속 미뤄지고 맞습니다. 미뤘고 네. 원래 있었던 날짜들이 캔슬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뽑는 인원도 감축이 되고 그렇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입장에서 이 시기를 견딘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현자매님은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태랑 해서 어떤 삶의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경민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게 진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쵸. 초반에는 되게 철없게 사실 재택근무하니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약간 설렁설렁 할 수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저희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 되니까 이러다가 우리 먹거리가 아예 없어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안부차 회사 사람들이랑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 있나요? 잘 취소 안 되고 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때 약간 인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진정이 돼 가면서 저는 지난주부터는 다시 회사를 나가서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정상 출근. 네, 정상 출근을 하고 있고 약간 인터뷰 같은 게 많은 직군에 일을 하고 있어서 다 마스크 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랑도 마스크 끼고 대화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일은 하게는 되더라고요. 일이 있는 게 감사하죠. 일이 네. 하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됐군요. 진짜.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시기라 이런 상황에 울고 웃고 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런 시기와 아울러서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교회 아무래도 청년 때 가장 열심히 교회 나오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런 시간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괜찮은 건지 그거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요즘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시죠? 네. 교회를 이렇게 매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로서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서 최근에는 네. 그래도 역시 회장. 네, 최근에는 더 이제 하나님께 더 찾고 더 간구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더 찾게 되고 좀 그렇게 되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들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서 다행이네요. 우리 정현장님 좀 어떠세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그쵸. 원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제 늘 마음은 있는데 잘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친구가 계속 같이 성경을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 교회에서 지금 좀 살짝 멈춰 있는데 교회 못 오니까 교회 책으로 같이 성경 읽기반 그 동아리 하던 거 있었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를 매일 찍어서 아침에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이제 읽어야지라는 이렇게 약간 마음의 의무감과 죄책감을 줘서 저도 그래도 같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네요. 네. 야, 좀 그렇죠. 신앙의 동역자가 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청년부 어쨌든 사역자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작년까지는 박전수 사님이랑 하셨고 올해 이제 저희 같이 하면서 아직 계획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빨리 취소된 게 재훈 선생님이 계획하셨던 오리썰매 이런 계획들이 너무 아쉬워요. 계획들이 취소된 것들이 있는데 회장님들로서 어떤 생각하고 있으셨던 청년부 모임이라든지 청년들끼리 무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 그 오리쌀면 못해서 너무 슬펐는데 사실 진짜 청년부 모임 하던 게 사실 제일 그립고 뭔가 저희가 엄청 막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청년부 공동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사실 이 공동체의 되게 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아마 다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킥보드라도 같이 타러 다니고 이러면 날씨 이제 좋아졌으니까 같이 자전거 타고 걷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제가 안 물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하셨던 거 생각했던 거요. 네, 회장님으로서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아직 그 이청년부가 올해 새로 생겼는데 사실 제대로 모여서 뭔가 활동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일단 모여서 같이 어디 놀러도 가보고 싶고 네 일단은 한 번씩 모이고 싶네요. 친해지는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 젊은 청년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당구랑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그런 것도 같이 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동적인 걸 확실히 젊은 청년들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좀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런 시기가 좀 궁금하고요. 가족 간에 누가 또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신앙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 먼저? 네, 정현자님 먼저. 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어서 모태신앙. 네, 그거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했었던 생각 중에 저는 아마 모태신앙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의심도 많고 조금 이렇게 이성적인 편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편이어서 신앙을 갖기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데리고 가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뭔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약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 뒤로 다시 방황의 시간도 되게 많았고 대학교 때 좀 교회 안 나갔었던 시기도 있었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네. 교환학생 갔을 때였는데 한국 예배가 없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영화 예배를 갈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안 가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안 가게 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막 이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교환학생 학기 때 그렇게 제가 교회를 너무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되게 많이 놀래기는 했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처음으로 깨달음이 오면서 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제일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모태신앙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모르다가 알면 그 이후로 쭉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데 원래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걸 떠난다는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잘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봐야 또 깨닫고 알아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민 청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일단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아, 일단 부모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구나. 부모님 일단 교회에서 만나셨고 그 신앙이 엄청 좋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쭉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다른 모태신앙 분들이 그렇듯이 너무 평탄하고 굴곡 없이 그런 생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또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도 신앙이 좋으시고 전에 한번 아버지 수첩을 한번 고등학교 때 수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본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 길게 써놓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님 신앙이 되면 저는 약간 좀 초보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 평소에 어릴 때부터 계속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부모님께서 들으시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옆에서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우 전사님도 모태신앙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네. 제가 저라는 인식을 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는 아니고 뱃속부터는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거의 한 2살 정도, 3살 정도. 우리 두 청년들한테 뭔가 모태신앙 좀 비슷한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뭔가 조언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 사람들은 사실 그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회심하는 어떤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미 그 두 청년분들은 이미 회장님들이시잖아요.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 탁월한 설교자인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성숙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라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목사님의 말씀은 저희 가슴을 울리잖아요. 가슴을 뛰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 그 만들어내시는 힘이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지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청년 회장을 딱 하면은 시키면은 확신이 확 하고 들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삶을 이제 평생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삶에서 좀 힘든 일이나 갈등들, 유혹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친구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나 여러 가지 일들,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것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씩 좀 얘기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너무 혼란스럽거나 그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는데, 네, 가끔씩 근데 딱히 어려운 적은 적 없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삶이 평탄했네. 네, 너무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와서. 신앙대로만 살아서 잠시 교회에서 방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끄집어내시네요. 그거는 뭐 힘들거나 어려움과 상관이 없었나요? 갈등도 없고 신앙 믿는데 갈등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근데 교회는 떠났었고. 맞아요. 무슨 일이 생각났네요. 생각났어요. 예, 생각. 네, 제가 잠깐 대형교회를 좀 그쵸, 다녀왔었는데, 네, 그때는 힘드셨나요? 힘든 것보다 제가 약간 공동체적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잠깐 일탈을 했지만 가는데 정이 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커뮤니티 이런 활동은 좀 재미있지만 목사님과도 너무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 공동체적인 갈망이라는 게 어떤 또래 집단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좀 친구도 많이 없는 편이고 여기서.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동기 친구들이 좀 많고 이러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저희 교회 좀 특수하긴 하죠. 특수하죠. 특수하죠. 그때 그래도 이제 당시에는 많이- 평균 연령도 되게 높았었죠. 그러니까요. 청년부가. 이제 그래도 많이 좀 낮춰진 친구들이 생겨서 네. 정현님은 혹시 뭐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내 삶에서 좀 힘든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막 약간 딱 이런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늘 좀 그런 고민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게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주변에 항상 뭔가 좀 신앙이 없는데 힘든 친구들이라든지 뭔가 약간 항상 관계에서 오는 고민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되게 매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약간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사연이나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제가 다 감당은 못하겠고 막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막 맨날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다 막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막 이런 타입도 아닌데 근데 뭔가 마음에는 찔림이 있고 뭔가 다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그게 실천은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뭔가 신앙인으로서 또 막 회사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나 하는 고민에서 좀 많은 부분이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사분들은 또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거 다 아시고. 아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참 직장 생활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찬이랑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약간 모르는 어떻게 사람들. 다르게 살아야 되나 그럼요. 이런. 그런 고민들도 끝없이 하게 되고 사실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형문 전사님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자유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걸 버리면 한번. 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가장 구별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했던 직장 생활이 좀 특수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 생각보다 근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본이 되는 삶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평생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항상 고민이 되지만 말씀하셨듯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뭔가 또 그런 모습들이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려줄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두 분은 그러면 우리 행신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그리고 왜 딱 왔었는데 무슨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더 오래된 경험입니다. 개척 멤버. 거의 개척 멤버죠. 개척 멤버죠. 거의가 거의가 아니라 개척 멤버죠. 저는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페이스북을 보고 김관성 목사님을 알게 되셔서 그분 교회가 또 학교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여기 한번 가보라 하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가보고 좀 많이 놀랍기도 했고 그 이후로 또 계속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일단 목사님 그 설교를 진짜 열성적으로 하시고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약간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떤 이미지였어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생각했던 약간 외모도 전혀 목사님 같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전형적인 어떻게 목사님이실 생겼어요? 거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 왔는데 좋다. 어떤 게 생겼어요? 목사님 같으면 아니면 누구? 그러니까 전형적인 목사님이 이미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왔는데 그것과 너무 좀 차이가 있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약간 목사님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약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앞에 엄청- 앉아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듣고 계시고 마법 한번 날려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친구 같고 그런 약간 이미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형 같은 느낌. 맞아. 그래서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여기 계속 있기로 결정을 하셨군요. 그럼 그 뒤로. 네, 맞아요. 친근함 때문에. 네, 정말 친근하시고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친구들의 정이 많으시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야, 그 의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디 집 나갔다가. 덮어줍시다. 자, 우리 정현자님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고? 저도 신기하게 경민이랑 비슷한데 부모님이 추천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냥 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제 조금 더 규모도 크고 청년 공동체도 되게 크고 이래서 그냥 집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열정이 좀 많이 넘치셔서 개척교회를 가셨고 저는 거기에 이제 따라갈 자신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나는 근처 동네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까 했더니 여기 가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 목사님의 첫인상은 되게 저희 큰아빠 같았어요. 실제로 큰아빠가 어떻습니까? 그 말투랑 생김새가 너무 닮으셔가지고 저희 아빠 쪽도 다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너무 그 이제 낯설지 않은 익숙한. 있는 거죠. 그게 되게 끌렸었던 것 같고 사실 처음에 왔을 때 공동체는 약간 좀 막 되게 따뜻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서로 되게 부끄러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경원 오빠가 회장이었을 때인데 그냥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자고 안 하시고. 근데 그때 이제 재현 언니가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해서 챙겨줬었던 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요. 알고 보니 다들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내 정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서 실제로 행동으로 뭐 이런 거. 다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걸 나중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들 빨리 와봤자 1, 2년 빨리 와서. 진짜 다 되게 좋으시고 맞아요. 유미 언니도 막 맨날 카톡 오셔가지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하나는 이제 부모님이 추천해 주셨고, 두 번째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이제 어른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봤는데 어른들은 이런저런 좋은 점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청년들의 시선에서 나에게 정말 청년들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점이 좋은 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혹시 교회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알겠어요? 이거 거의 뭐 순발력 문제 같은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목사님의 그런 추구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고 침례교회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의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 더 표현하고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가 더 다른 교회보다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알 수 있어서 저희 회의라 그러나? 사무처리할 때 청년들한테도 발언권을 줘서 질문도 하고 이랬으니까 청년점에도 실제로 저희 질문도 했었었고 맞아요. 그게 뭔가 다른 교회들에서는 청년부가 아예 조금 개별적인 교회같이 돌아가는 데들도 있잖아요. 어른들이랑은 아예 단절된.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한 교회가 같이 모든 걸 알아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게 크고 청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교회라는 인식을 훨씬 더 갖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형제는? 네, 저는 저희 교회가 일단 워낙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나 이제 평등하게 다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좋았고 청년부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20살부터 그 40살까지 정말 어우러져서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없거든요. 아, 좋습니까? 물론 다행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고 서로 친해지는 것도 처음엔 신기했는데 그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정작 본인은 너무 격식을 차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요? 청년부 모임에서 저는 뭐 약간 샤이하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조용히 빵빵 터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저희 이제 침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좀 회중정치 아닙니까? 우리 젊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대한민국 청년들도 굉장히 자신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침례교회 중에서도 저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의 어떤 입장과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같이 반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청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저희 그런 것들이 교회의 침례교회의 또 정체성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목소리 계속해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이 교회에서 청년부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 것 같은지 감당해야 하는 역할. 본인들 생각할 때
예전에는 우리 청년부 하면은 모든 교회 일들을 다 청년부한테 몰아서 이렇게 시켰거든요. 뭐 아침 주일학교 교사부터 해서 봉사부터 시작해서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그게 당연히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된다. 하는 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청년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청년인이 교회에서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그런지 네, 마지막 질문. 없네요. 청년부 회장이라서 아, 교회에서 청년부로서 그래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다른 그냥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청년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청년이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어디 숨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뭐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부 가서 하면 되고 사무처리 뭐라 그러지? 운영위원회 네. 뭐 하고 싶으면 또 거기도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의 몫을 하면은 그게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재훈이 형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그만두면 다음에 적임자매로 들어가겠다 그 얘기군요. 아니, 저는 조용히 숨어 있는 게 좋아요. 정말 건강한 생각 같습니다. 네, 저도 청년이라고 딱히 뭘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다른 분들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 다 같이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청년 시기가 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활동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만 모여서 봉사나 뭐 교제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니까 일단.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하고 싶은 게 막 생겨나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많이 나고 봉사할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하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 끝인사. 네,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보는 청년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청년부 회장이시기도 하니까 청년부들한테 각 부서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실래요? 아니 뭐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없고 빨리 여러분들 다 보고 싶고요. 만나면은 더 많은 이야기,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놀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빨리 봅시다. 네,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생활하고 또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많이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도 11시 20분에부터 봐야 되는데 더 늦잠 자기도 하고 그런데 더 모여서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형문 전사님 그래도 청년부 담당하고 계시고 많이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두 청년들한테도 한마디 좀 갑자기요? 뭐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사실 이제 마무리해 오늘 주시기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방송 출연 요청했을 때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응해주시는 청년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은 모두 이제 이야기하자마자 좀 부끄럽긴 하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걸음에 찾아와서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회장단인데 괜찮습니까? 우리 두 네, 아주 청년들이고?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인사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